가슴이 답답하신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괜히 미워 보이고요. 가까운 곳에 대나무 숲이 있다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싶으시다고요? 뉴스 FM 조현지입니다에서 설 명절 증후군을 앓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안겨드리는 요가 시간 준비했습니다. 옴 샨티 마음의 평화. 동국대 융합요가학과 원정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정말 제가 너무 멋진 분을 또 모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억해 주셔서 감동받았어요. 아유 당연한 걸요. 거의 20년 전에 보고 저는 너무 놀란 게 어쩜 제가 그때 그 요가 비디오 볼 때 그 모습과 그대로신지. 마음이 조 아나운서께서 마음이 그때랑 지금이랑 젊은 똑같으신가 봐요. 아니에요. 이따가 좀 비결이 뭔지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원정혜라는 이 이름 세 글자만으로 많은 분들이 그 요가 선생이 원정혜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누구? 모르죠. 할 수도 있어요. 네네. 원정혜 교수님이 대한민국 요가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분인데 선생님께서 진짜 우리나라 요가 대중화에 힘쓰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과언이에요. 그게요. 네. 이제 방송의 힘을 그때 느낀 게요. 원래는 그 70년대, 60년대 후반부터 이미 어르신들이 요가를 가져와서 조용히 많은 분들을 위해서 했다가요. 이제 방송에 이게 이제 예능 쪽에 알려지면서부터 그때 이제 좀 많이 알려졌을 뿐이고요. 1세대는 아닌데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또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사실 선생님 뭐하고 지내시나 좀 궁금하긴 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그 요가가 굉장히 많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제 연예인분들도 뭐 채식도 하고 명상도 하고 요가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셔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인도에서 총리께서 전 세계 요가인의 날을 6월 21일 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메인 감독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벌써 5회, 6회 된 것 같거든요. 그때 보통 이제 한 3,4천 명, 5,6천 명씩 한꺼번에 이렇게 요가를 하는 전 세계가 같이 움직여요. 파리 에펠탑 아래, 미국 타임스퀘어 아래, 인도, 중국 뭐 다 움직이는데요. 그때 제가 전할 수 있게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시청 광화문 광장에서 했었거든요. 저 사실 재작년에 그거 참여해 본 적 있습니다. 정말요? 네네네. 색다른 기분이더라고요. 좋죠. 야외에서. 그 잔디 광장에서 요가 매트를 펼쳐놓고 동작하는 게 너무 신선했었거든요. 근데 명수가 계속 늘고 있고요. 오신 분들이 같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 시끄러운 거리에서 조용하게 집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국대에서는 이제 이론 경전 강의를 좀 많이 하고요. 제가 만든 에콜스 요가를 국내외에 인도 스승님께서 좀 알려라 해서 그거 알리고 있어요. 여전히 또 바쁘게 지내고 계셨는데 아까 제가 어쩜 이렇게 그대로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진짜 그 피부 관리 비결은 뭔가요? 사실은 그 비디오 낼 때요. 그때가 30대 초반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하도 안 믿으셔서 이제 올려놨어요. 인터넷이 많이 동영상이 있는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그때 주름이 좀 더 많았고요.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젊었을 때? 그 지금은 오히려 주름은 좀 줄고요. 머리 숱이 좀 그때 많이 빠졌고 지금은 좀 많이 찬 편이에요. 그때는 흑채를 좀 뿌려야 돼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지금 더 젊어지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스트레스가 20대, 30대 때는 삶의 경험이 적으니까 작은 스트레스에도 금방 반응하고 부르륵 이렇게 올라왔다가요. 이제 한 50대 들어가니까 내 잘못도 좀 보이고 내 어리석음도 보이고 내가 문제구나라는 걸 보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피부도 좀 안정이 되고 머리도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진 않는 것 같아서 아마 그게 좀 편안해 보이시나 봐요.
정말 그 마음 관리를 하신 네. 덕분에 네. 또 이런 또 미모를 유지하고 계신 게 아닐까. 유지라는 표현보다는 더 네. 해충하고 계신 게 아닐까.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연휴 기간, 뭐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젠 좀 내려놓고 네. 가족들끼리 하는 얘기들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혈기왕성하게 아니 저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렇죠. 라던가 예. 아니면은 듣고 말은 못하고 여기 꾹 이렇게 쌓아두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또 교수님을 특별히 저희가 초대를 한 건데요. 네네. 연휴 오늘 마지막 날이란 말이죠. 교수님께서 좀 잘 좀 도와주세요. 제가 뭐 감히 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은 사람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감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일 것 같아요. 이게 연휴가 즐거워야 되는데 나 이거 내년에도 또 겪어야 돼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리지 말고요. 탁 터놓고 오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증후군이 아니라 다 만나서 그 마음의 벽을 좀 허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요가한 지 3년 됐는데요. 저 지금도 화내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해갈 수는 없고 짜증도 나거든요. 짜증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어떻게 그 짜증과 화의 화살을 좀 빨리 뽑을 수 있을까? 그걸 같이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스리는 방법 오늘 함께 해볼 텐데요. 교수님께 저희가 청취자분들 사연을 좀 받아서 미리 전달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연에 대한 요가 동작을 좀 처방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내 얘기네 싶은 분들은 저와 함께 그 동작들 좀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5661 청취자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설 연휴에도 운전을 하는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명절에도 일을 해야 해서 아내와 아이들한테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일하는 분들과 또 가족을 만나러 가시는 분들을 모셔다 드린다. 이런 사명감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요즘 밥 먹고 나서도 소화가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힘을 주십시오. 좋은 일을 하시는데 힘은 드실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래서 우선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시는 특히 설 연휴 어렵잖아요. 네. 그 따뜻한 마음에 우선은 박수를 아무리 직업이라고 해도 그러면요. 네, 참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래 앉아서 일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일자 거북목 피해갈 수 없고요. 요통이나 다리 부종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소화가 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님들 옆에다 물 넣고 계속 드신다거나 뭐 이러실 수 있는데요. 그때 따뜻한 물을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평상시에는 식사 전에 물을 좀 섭취하지 않는 게 소화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해지기 전에 식사를 마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꺽 소리가 나지 않는 그 전까지 먹는 걸 소식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트름이 나기 전까지 드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오른손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왼쪽으로만 숨을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소리 내면서 10번을 마시고 내쉬어보시고요. 왼손으로 왼쪽 콧구멍을 막고 10번을 마시고 내쉬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쪽, 열려있는 콧구멍에 숨이 잘 안 쉬어지고 크크거리는 소리가 난다거나 하면 그때는 좀 양쪽이 뚫릴 때까지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소화력이 안 좋은 분들은 오른쪽 콧구멍에 숨이 소리가 나지 않게 잘 쉬어질 때 고체 음식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왼쪽 콧구멍의 순환이 원활할 때 액체 음식을 드신다면 이게 소화도 잘 되고 노폐물도 잘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 소화하고 뭔가 우리 콧구멍에서 호흡하는 거하고 연관된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이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또 동작도 직접 한번 알려주실 텐데요. 네네. 이제 기사님들은 확실히 오래 앉아서 일을 하시니까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 알려주시는 건가요? 우선은 앉아서 하실 수 있는 거는 크게 의식적으로 복식 호흡을 하는 게 도움이 돼서 숨을 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중간에 그래도 한 번씩 2, 3분, 5분이라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다 이럴 때는 화장실 다녀오시는 뛰어가는 동안에 하셔도 효과가 있어요. 팔을 만세하듯이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때는 그냥 걷지 마시고요. 약간 숨이 가쁘다
할 정도로 조금 급하게 걷는 게 도움이 되고요. 마시면서 팔을 위로 하고 내쉬면서 내리게 되면 장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위장의 순환이 잘 되니까요. 좀 숨을 헉헉 유산소 운동한다 생각하시고 헉헉 할 정도로 그렇게 좀 여러 번 반복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숨을 들이마시면서 팔을 올리고 네. 내쉬면서 팔을 내리는 요 동작. 네네. 요걸 좀 숨이 가쁠 때까지 함께 해보면 된다는 거죠? 10번만 해도 힘드실 거예요. 한 100번 정도 하시는데 한 2, 3분 걸리니까요. 100번을 기준으로 화장실 갈 때 뛰어가실 때 50번 올 때 50번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거예요. 한번 좀 어려운 동작이 아니니까요. 네네. 다들 좀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명절 연휴에도 운전을 하시는 우리 또 5661 청취자님을 위한 동작 함께 알아봤고요. 저는 사실 뭔가 어려운 거 가르쳐 주실까 좀 걱정했어요. 라디오인데 보여드릴 수 없고 간단해서 여기 좀 참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5661 청취자님 위해서 제가 또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오기택 아빠의 청춘. 감사합니다. 네, 5661 청취자님을 위해서 오기택의 아빠의 청춘 띄워드렸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자, 명절 후유증을 저 멀리 날려버리는 시간 서울 특집 뉴스 FM 조연주입니다. 옴샨티 마음의 평화 이 코너 원정혜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번에 저희가 또 두 번째 사연을 한번 봐야 됩니다. 네네. 읽어드릴게요. 4880 청취자님. 제 답답한 마음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문자 보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40년 가까이 저는 변한 게 없어요. 매년 명절마다 시댁에서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전 부치고요. 남편은 잠만 잡니다. 결혼한 아들은 남의 아들만도 못해요. 설날 생각만 해도 우라통이 터집니다. 듣는데도 우라통이 터지네요. 아니 요즘에 정말 뭐 명절 분위기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게 남일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럴까요? 이분 지금 4880 청취자 같은 경우는 아니 뭐 요즘에 다른 집들은 다 뭐 음식 사다 먹고 맞아요. 뭐 아니면 간소화해서 보낸다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몇십 년째 뭐 하는 건가? 이런 제 친구들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좋은 부분도 있고요. 조금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요가적으로만 그냥 저는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결혼을 한 것도, 아이를 낳은 것도, 명절을 준비하는 것도 요가적으로는 서운하실 수 있는데 다 내가 선택한 거다. 그래서 누구 탓을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게 내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일을 안 하고 누군가는 하게 되는 것도 각자의 선택에 따른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행한 건 반드시 나한테 돌아온다. 근데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그 마음은 선행을 닫고 음식을 나눈다는 건 그 상대방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에너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요가에서는요. 이게 귀족에 해당하는 아직도 카스트가 있죠. 인도에는. 네. 브라만들만 해요. 남자들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아주 좋은 선행이고 나눔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복하게 하면 그 행복이 나에게 돌아오고요. 그래서 음식을 100을 나누면 그 100이라는 행복이 1000의 선물과 같은 큰 크기로 나에게 돌아온다고 보는 게 요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라는 터진다 이러면 네.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그 말이 나가면서 그 인연으로 인해서 또 관계가 나빠지고 나도 또 그 다음에 마음이 무거워지니까요. 그쵸. 이게 정말 중요한데 혼자 계셔야 돼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봤자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친구가 심리학자도 아니고요. 깨달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혼자 나와서 헉헉거릴 정도로 땀이 날 정도로 마라토너가 마지막에 지쳐서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이게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나면 뇌에 산소가 많이 공급이 돼서 심뇌과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뇌과학이라고 요즘은 안 해서 심장을 막 움직이게 나면 뇌가 지혜롭게 움직여서 좋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감정에서 좀 멀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방법을 한번 좀 선택하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동작을 좀 한번 배워볼까요, 선생님? 예, 그러면
좋은 음악과 함께 동작을 좀 여유롭게 하시면서 감정을 다스려 보셔도 좋습니다. 네. 우라가 막 치밀 때는요. 양쪽 가운데 손가락으로 명치를 지그시 누르고요. 이 명치가 좀 딱딱하다면 긴장된 게 풀릴 때까지 숨을 마시고 내쉬어보세요.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길게 빼서 시선은 천장을 보세요. 천천히 숨을 마시고 내쉰 이후에는 양손을 무릎 위에 얹어서 1초의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이렇게 숨을 급격하게 마시고 내쉬면 감정을 고요하게 해서 지혜롭게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명치를 누르고 네. 천천히 호흡을 한다면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손을 무릎에 내려놓고 예. 조금 빨리 하는데요. 네. 이게 핵심이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길게 빼면 혀에는 17개 근육이 뇌신경과 직접 연결이 돼서 네. 뇌신경을 좀 편안하게 하고요. 눈을 천장을 보게 되면 기절한 듯이 마음이 쉬게 되기 때문에 원치 않아도 마음이 한켠이 좀 비게 돼요. 네. 모양이 좀 우스꽝스러우면 혼자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아니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 친구들이나 뭐 다른 뭐 이제 친정 식구들이나 이렇게 좀 힘들다 뭐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예. 결국 나중에는 풀리지도 않고 내가 괜히 말했나 맞아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 네. 공감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좀 편안한 노래 하나 틀어놓으시고 네네. 요 동작 잠깐 네. 한 5분 10분만 해보셔도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도 좀 따라해보다가 뭔가 혀를 내밀고 천장을 바라보고 그냥 웃게 되죠. 그건 웃기더라고요. 아 정말 뭐 지금 따라하다 보니까 그냥 혼자만 해도 스스로 또 이렇게 웃게 되고 또 편안해지고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이번에 저희가 또 하나 사연을 볼 텐데 이분은 또 아까 소개해드렸던 청취자분과는 또 반대 사연인 것 같아요. 6724 청취자님 5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엄마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 시부모님은 해외여행을 가셔서 덕분에 저는 집에서 명절 연휴를 보냈는데요. 배부른 소리 같지만 아니 실제로도 배가 부르지만 너무 심심하고 허전합니다. 어디 놀러 가자니 차가 막힐 것 같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자니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이게 또 이제 명절 연휴 동안 가사 일에 막 시달리신 분들 어휴 배부른 소리 맞아 진짜 배불렀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또 이분 또 심정도 또 이해 가기도 하고요. 그쵸?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때요? 저는 인도에 이제 침묵하러 가거든요. 10일 동안. 근데 비행기 티켓팅해서 거기 머물고 또 이제 멀리 가서 하는 게 결국은 고요히 앉아서 침묵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어디 가지 않아도 내가 혼자 조용히 침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얼마나 행운 같은 시간인가. 행운 같은 휴식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행을 가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지치지도 않고요. 갔다 오면 카드도 걱정되고 카드까지 예, 몸도 지치고 이러니까요. 또 여행 가면 또 감정 갈등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시간이 날 때마다 가만히 앉아서 창문 공기 좋을 때요. 열어놓으시고 눈을 가만히 감고요. 이게 고전적인 요가 방법인데요. 마음의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80이 넘으신 그 수아미 베다 바라티께 당신은 수행자니까 여행을 가지 않겠죠? 한여름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다 나도 바다로 여행을 간다 해서 어느 바다요? 이랬더니 내면의 바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내면의 바다로 편안하게 들어가고 나가는 순간 함께 나는 여행을 가겠다 생각하시면서 그 시간에 고요하게 아이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별로 할 얘기가 없다 이러면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 어떤 종교도 상관없고요. 아멘, 에이멘, 옴마니 밤메 훔 이런 소리 자체가 그 좋은 울림이 아이에게 전해진대요. 근데 나는 종교가 없는데요. 이러면 그냥 옴 하는 소리만으로도 아이의 뇌 발달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아이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성음이라고 하니까요. 명상도 모르겠고 나는 마음의 여행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그 성음, 나한테 맞는 거 아무거나 그거를 가만히 앉아서 또는 임신하셨으니까 누워서 하셔도 좋고요.
이게 퇴계 이황 선생님이나 한의학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바인데요. 6개의 소리로 그냥 조용히 오장육부를 자극할 수 있는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쉬 하면 소변을 보고 응가 하면 대변이 나오는 것처럼 네. 오장육부가 실제 움직인다고 보고요. 1개월에서부터 10개월까지 그 사이에 한 달 사이에 아이가 장기관이 하나씩 만들어져서 마지막에는 신장이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월수에 맞게 조금 더 그 소리를 많이 내주면 아이가 보약 먹듯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요. 운동하기 조금 불편하다 이러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명상하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동작들 선생님 알려주실까요? 네네. 그럼 음악과 함께 한번 6개 소리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해보세요. 비장에 집중해보세요. 휘파람을 불듯이 숨을 마셨다가 내쉴 때 히읗, 우, 이, 소리를 냅니다. 자, 그럼 이제 심장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마셨다가 내쉴 때 짧게 소리를 냅니다. 심장에 집중하면서 숨결에서 따뜻함이 느껴질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소리를 내고요. 폐에 집중하면서 바람을 불듯이 가 소리를 냅니다. 간에 집중하면서 탄식하듯이 히읗, 허 소리를 내보세요. 네. 이게 소리가 또 우리 장기 기관하고 연결된 네. 소리 방법이 있군요. 네네. 지금 비장에 집중한 상태에서 휘라는 소리, 네. 그리고 심장에 집중하면서 호, 그다음에 신장에 집중하면서 히, 네. 네. 그다음에 또 폐에 집중하면서 가, 네. 간에 집중하면서 허. 근데 이 소리가요, 정답은 없고요. 보면은 천태지관이나 동의보감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도 취콱허히 호 뭐 이렇게도 하시고요. 그래서 약간의 소리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각각의 심장, 신장, 위장에 이렇게 손을 얹어보면 울림이 오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요. 집중하기 어려우면 그 각각의 부위에 양손 바닥을 얹고 앉아서 하셔도 되고 누워서 하셔도 돼요. 해보셨으면 해요. 네. 이거는 뭐 당연히 임산부를 위해서 설명을 해주신 그런 호흡법이긴 하지만 네. 다른 분들도 내가 어느 부위가 좀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으로 갖다 대시고 네. 따라해보셔도 좋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사실 사연을 저희가 미리 보내드리면서 도대체 네. 이 사연에는 어떤 동작들을 가르쳐 주실까 싶었는데 너무 찰떡같은 감사합니다. 네, 그런 처방을 해주셔서 저까지 좀 지금 차분해지고 이 정도면 내일 거뜬하게도 출근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여기서 하나만 해보셔도요. 네. 네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좋습니다. 아니 교수님 또 이렇게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청취자분들께 네. 좋은 요가 동작들 네. 또 마음 명상법들 알려주셨는데 네. 또 새해 인사 겸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건네주세요. 어떤 인사를 올릴까 그러다가 고민 해봤는데요. 그냥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은 게요. 나랑 만났던 모든 인연이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2020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가 한 10 정도 행복하면 나랑 만난 지나간 모든 인연은 100 정도 행복하다면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2020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복 짓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까지 또 지금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교수님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융합요가학과 원정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박학기 비타민. 저기 대학교 때 들었던 음악들이라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